내가 그 얘기도 했어. 성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어,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누구한테? 영길이 형한테. 밤에 전화가지고 나한테 욕이란 다 퍼부어가지고 내가 그냥 잠을 설치는 거야. 그래서 와서 이 충성 부대를 만들어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 일탈 행위를 감시 감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당시 당대표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위와 5위입니다. 재작년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지난주에 현역 의원들에 대한 강제 수사를 시작했고요. 어제 돈을 조달한 걸로 지목이 된 핵심 인물 강내구 감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비한 1위, 또 다른 핵심 인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측의 입장도 새롭게 나왔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 민주당의 꼬리 자르기, 민주당의 손절에 배신감을 느꼈다. 이게 지금 이정근 전 부총장 측의 좀 입장 혹은 뭐 공식적인 불편함, 불쾌함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유동규 씨 사례를 보더라도 유동규 씨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국정감사장에서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다. 이 한마디가 촉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고립된 상황에서 본인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모든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할 때 그때 이제 배신감을 느껴서 진술을 시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검찰이 이제 그런 지점들을 잘 이용을 해서 진술을 받아내는 게 이제 검찰의 수사 기법인데 이번에도 보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지난번 이제 업자한테 돈 받은 혐의로 해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녹취라든 이런 것들이 나온 배경 등등을 보면 실제 이제 그 변호를 맡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뜻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굉장히 아마 섭섭해하고 있고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뭐 등등 민주당의 피바람이 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해왔다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 이야기가 뭐 본인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정근 씨와의 어떤 변호를 하면서 이정근 씨 심경 변화를 아마 읽었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간에 나오는 이야기는 원래 이 휴대전화가 처음에는 압수가 안 됐습니다. 압수가 안 됐다가 본인의 어머니 집에 있는 거를 이제 검찰이 압수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이정근 씨가 본인이 먼저 이야기를 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 많은 증거들이 있는 전화기를 당장 이게 처음에 숨겨야 될 텐데 그거를 이 검찰이 압수했다는 것도 그렇고 또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를 등등을 보면 결국 본인이 구속되고 이런 과정에서 민주당으로부터 배신감, 또 송영길 전 대표로부터의 배신감 그런 것들이 작용했지 않는가라는 그런 추정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더 볼게요. 왜냐하면 작년 가을쯤에 본인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을 때 이정근 전 부총장 측이 구속이 된다면 민주당의 피바람이 불 것이다. 최근에 민주당의 노골적이 꼬리 자르기에 배신감이 드는다. 민주당 손절에 배신감이다. 당의 의리 얘기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배신감을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하는데 앞으로 검찰 수사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정근 전 부총장이나 또는 감내구 전 감사협회장의 진술에 검찰이 상당 부분 의존을 해야 되는데 녹취에 나와 있는 내용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더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약 한 9,700만 원 가량 정도의 돈 봉투가 끝이 아니라 이게 억대 이상으로 액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점까지 시사하고 있거든요. 그냥 나온 보도는 아닐 겁니다. 결국 현재 구속 수감 상태인 이정근 전 부총장이 이 꼬리 자르기 행태에 개인적 배신감을 느껴서라도 예. 진실을 토로한다면 그건 또 분명 이 수사에 도움이 되고 공익에 기여하는 부분일 거고요. 결과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파리에서 우선 입장 발표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이정근 개인의 일탈을 내가 제어하지 못했다. 이게 사실 이정근 전 부총장이나 강내구 전 감사협회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오빠 동생 하면서 돈 봉투를 만들었는데 예. 송영길 대표 만들자고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송영길이 우리를 이렇게 버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앞서 이현종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과 유동규 관계의 딜레마가 송영길과 이정근의 관계에도 그대로 고스란히 되풀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그리고 돈봉투를 받은 그 시기라던가 받을 때 상황 같은 것들 이정근 전 부총장이 진술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의원들에게는 굉장한 악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런데 노 교수님, 이게 실제로 남편, 이정근 전 부총장의 남편도 검찰 한 차례 소환이 됐는데 이정근 전 부총장 측은 지금까지는 뭐 검찰 수사에 뭐 협조적이지 않다, 협조적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인을 했지만 알려지기로는 남편이 부인의 휴대전화를 다 검찰에 이미 제출한 것,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사실로 좀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뭐 검찰에 지금 수사하는 모양새에 협조하는 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도 이제 그 민주당도 딜레마지만 이정근 전 부총장도 딜레마일 거예요. 본인이 다 안고 가면 뭐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앞으로 어떤 향후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고 있지만 지금 당장 본인이 모든 돈을 마련하고 모든 돈을 전달하고 하는 그런 주범이 돼버린다면 본인이 중형을 면할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 구속된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가 굉장히 하루에 여러 번 있다 그래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 그럴 수밖에 하는데 없겠죠. 예, 현재로서는 본인이 모든 걸 뒤집어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정근 전 부총장 그 1차 공판에서 결심 공판에서 최종 공판에서 검찰이 3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례적이고 아마도 그게 이제 그 일반적으로 관측하는 사람들은 이정근 부총장에 대한 그 검찰 구형이 좀 약하다. 예. 그래서 3년을 구형한 것은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십시오라는 무언의 어떤 그 메시지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판부 보니까 이렇게 범죄가 중한데 3년은 안 된다 하면서 4년 6개월 구형했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정근 사무부총장 측에서는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좀 낮은 형량을 구현해 주길 바라는 뭐 그런 상황 때문에라도 검찰이 협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줄곧 이정근 전 부총장의 개인적인 일탈이라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정근 전 부총장 측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혹은 당의 의리 없는 모습에 태도를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녹음 파일에 이정근 전 부총장 녹음 파일에 송영길 전 대표의 육성도 새롭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하고 셋이 팀워크를 잘 맞춰서 그거는 내가 잘 맞출게. 밤에 전화 가지고 나한테 욕은 욕이란 다 퍼부어가지고 내가 그냥 잠을 설쳤네. 진짜 와서 이 충성 무대를 만들어놨어. 백업하는 그 군단을 내가 하여튼 오늘부터 만들게. 뭐든 다 의논하고. 네, 알았어. 새롭게 공개된 녹음 파일. 물론 뭐 저기에 돈 봉투가 얼마 혹은 송 전 대표가 직접 줬네 마네 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네. 알려지기로는. 근데 다만 저 녹음 파일에서 두 사람의 신뢰 관계는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물론 녹음 파일에 이제 단편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당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 듯한 그런 내용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취록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고 그 통화 내용을 모두 다 녹음했다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것 말고도 송영길 전 대표의 육성이 등장하는 녹취록이 상당 부분 더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이렇게 당내 문제를 상의하는 모습들이라든가 그리고 둘 사이가 굉장히 긴밀했다는 부분을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있는 녹취록도 있을 것이고 가장 문제되는 것은 더 나아가서 전당대회에서의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이 있는 녹취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의 국면은 전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로서는 22일에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지만 그때라도 그리고 그 전에라도 빨리 이제 한국에 귀국할 의사를 표명하셔서 들어와서 수사가 되었던 진상한 조사가 되었던 협조를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현명한 길인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뭐 지금 여당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의 고 김문기 처장 알았냐 몰랐냐처럼 뭐 모르는 척하면서 꼬리 자르는 거 아니냐, 이정근 전 부총장 뭐 이 얘기까지 여당에서 공격하던데, 근데 장 변호사님 저 뭐 이게 뭐 본질은 아닙니다만
송 전 대표가 이게 어느 맥락에서 누구한테 밤에 전화가 와서 욕을 들었고 충성부대 만들어서 뭐 했더니 본인이 도와주겠다 뭐 이런 맥락 속에서 뭐 누가 전화하고 뭐 얘기했는지는 알 수가 있는 겁니까? 사실 저 내용만 가지고서 추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통화록 전체를 들어봐야지 알 것 같긴 한데 예. 그러나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당시에 여당 당대표였는데 밤에 전화를 해서 욕을 퍼부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사실 잘 알기는 어려운데요. 일단 저 녹취록 자체가 혐의를 입증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정근 전 부총장과 긴밀하게 사적 통화를 많이 했다는 부분은 또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예.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이 부분도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녹음 파일에 좀 가려진 부분 이름이 많은데 특히 뭐 이 부분 송 전 대표에게 누가 욕을 했냐 뭐 이런 부분도 어제 오늘 꽤 주목을 끌었습니다.